부산시가 부산항 제1부도의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 반발이 거셉니다. 중구의회는 주민 의견을 듣고 다각적 활용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문 이름보다 순한글 이름을 선호하는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한문 이름의 발음이 어렵고 영어를 변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한글 이름의 급증 이유, 또 어떤 이름이 유행하는지 짚어봤습니다. 전남 지역 경기장 곳곳에서 전국체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부산 선수단은 경기 초반부터 수영과 펜싱, 에어로빅 힙합 등 다양한 종목에서 메달을 수확하며 선전하고 있습니다. OTT 플랫폼 오리지널 시리즈로 8주째 1위를 지키고 있는 무빙 속 부산 배경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중구의 면적은 부산시 전체의 0.4%로 16개 구군 가운데 가장 작지만 부산시 문화재의 22%가 바로 중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각종 제약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그런데 부산시가 또 다른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항 제1부도입니다. 일제강점기인 지난 1911년 바다를 매립해 2만 4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이후 인근 지역을 매립하고 철도 부설 등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수십 년 넘게 운영되던 부두는 항만시설 이전과 부산항 재개발 등으로 기능을 잃었고 중구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도심에 2만 제곱미터가 넘는 유휴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주민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 현실을 감안해 복합 문화공간 조성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에서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50층까지도 이렇게 올라가는 아파트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중구는 20층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지금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우리 중구를 자꾸 빠져나가다 보니까 인구가 자꾸 더 줄고 있고. 당초 북항 재개발 사업 계획상 부산항 제1부도는 복합문화지구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에서 이를 취소하고 등록문화재 지정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항만시설로 해운산업유산과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 보급물자의 통로로서 보존 가치가 크다는 겁니다. 고도 제한을 비롯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이는 기념물 등 다른 문화재와는 달리 등록문화재의 경우 큰 제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발하는 데는 등록문화재 지정 이후입니다. 부산시는 부산항 제1부도를 포함해 중앙관상대와 임시중앙청 등 9곳을 묶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했고 현재 잠정 목록에 올랐습니다. 지금도 문화재 주변 주민들은 고도 제한 등 각종 제약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유산까지 등록될 경우 지금보다 더 많은 불편이 따를 것이라며 우려가 큽니다. 특히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데는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정작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주민 의견은 무시하고 문화재위원들의 의견만 가지고 이렇게 등록을 한다는 자체가 우리 지역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쟁의 아픔과 그 아픔을 이겨낸 역사의 흔적은 분명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과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 주민과 함께 먼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김민지 아나운서는 어릴 때부터 동명이인 참 많이 만나봤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는 민지라는 이름이 인기여서 밤마다 1명, 또 많게는 2명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이 한자 뜻이 있는 한문 이름보다 순 한글 이름을 선호하는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합니다. 순 한글 이름이 더 쉽고 예쁜 데다 또 영어로 활용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고 하는데요. 유행하는 한글 이름, 장보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태어난 지 430일째, 돌이 지난 다원이. 얼핏 보면 한문 이름 같지만 다 원하는 사람으로 사랑받고 자라라는 뜻을 담아 지은 한글 이름입니다. 다원이의 엄마 김글량 씨는 한문으로 된 자신의 이름이 어렵고 발음하기 힘들었던 경험 때문에 아이에게 누구나 뜻을 쉽게 알 수 있는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한글 이름이 좀 더 예쁘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 평소에도. 그리고 아기를 낳고 나서 어떤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신랑이랑 많은 얘기를 나누다가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어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땅이란 뜻을 가진 시온이도 한문 이름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기 전부터 시온이란 이름을 생각한 김지은 씨는 사주에 맞춰 이름을 지어 아이의 운명이 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기 이름은 종교적인 이름이 좀 강하고 뭔가 사주나 이런 것들에 대한 뜻에 대한 그런 거를 조금 한자로 짓는 것보다는 그냥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한글 이름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 들어 한글로 된 아이 이름을 선호하는 부모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전체 이름의 7.46%에 그쳤던 한글 이름은 10년 만에 2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출생아 수가 급감하면서 한문 이름을 가진 아이는 41만 명에서 21만 명으로 반토막 났지만 한글 이름은 3만 3천여 명에서 3만 7천여 명으로 순증했습니다. 슬기로운, 이로운이란 뜻의 로운이는 2017년 583명이었다가 2021년 1,373명으로 2배 늘었습니다. 햇빛에 비친 반짝이는 물결이란 뜻의 윤슬도 최근 2년 만에 2배 늘었습니다. 지난 1988년 나래, 나루 등 순한글 이름이 반짝 유행했다가 2000년대 이후 들어 하나의 추세로 자리 잡는 모양새입니다. 잘 쓰지 않는 한문보다 국제화 시대에 맞게 영어로도 쓰이도록 쉬운 발음과 뜻을 선호하는 겁니다. 사주 철학에 연연해 이름을 짓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아이의 이름을 결정하는 부모의 기준이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한글 이름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문화가 꽃피는 전남, 함께 놀자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전남 지역 경기장 곳곳에서 전국체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부산 선수단은 경기 초반부터 수영과 펜싱, 에어로빅 힙합과 역도 등 다양한 종목에서 메달을 수확하고 있는데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활약했던 백인철, 우하람 선수. 지난 주말 열린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 눈길을 끌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깜짝 금메달을 따낸 백인철 선수. 전국체육대회 수영 남자 일반부 접영 50m에서 금빛 물살을 가르며 한국 신기록을 또 한 번 갈아치웠습니다. 23초 1호, 대회 1호 한국 신기록이었습니다. 14일 오전 예선에서 22초 44의 대회 신기록을 세운 백 선수는 결승에서도 그 여세를 몰아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지난 아시안게임 신기록과 한 번 더 맞바꿔 금메달을 차지한 건데 아시안게임 이후 불과 17일 만에 전국체전에서 다시 한번 한국 기록을 0.14 더 당긴 겁니다. 100분의 1초도 단축하기 힘들다는 50m 레이스, 백인철 선수 올해만 한국 기록을 4차례 경신했고 그 사이 한국 신기록은 0.35 단축됐습니다. 이번에가 이제 4번째 깨는 것 같은데 제 기록이기도 하니까 깨면 깰수록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단거리 수영을 제대로 인식을 제대로 올려놓는 게 제 목표입니다. 백인철 대 백인철, 자신과의 싸움에서 또 한 번 승리한 백 선수는 이제 내년 2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세계 선수권에 도전합니다. 다이빙 3m 스프링 보드에선 한국 다이빙의 간판 우하람 선수. 망설임 없이 물속에 뛰어들어 수준 높은 역량을 선보입니다. 결승에서 1차에서 6차 시기 합계 463.90점을 획득한 우 선수. 이재경 선수를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같은 종목에 출전한 이재경 선수의 역전 단계 4위에 그쳤던 우아람 선수. 전국체전에서는 아시안게임에서의 아쉬움을 털어냈습니다. 중간에 3라운드에서 실수가 좀 있어서 조금 불안하긴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집중해서 마지막에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는 다이빙을 하면서 처음부터 꿈꿨던 목표는 올림픽 메달이고 지금도 계속 제가 포기하지 않고 운동하는 이유가 올림픽 메달 따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올림픽 메달 딸 때까지 계속 도전할 것 같아요. 항저우 아시안게임 스타들의 활약 속에 부산 선수단 대회 초반 선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에서 많은 감동을 줬던 종목이 바로 핸드볼인데요. 이번 전국체전에서 여고부 선수들이 제2의 우승순을 꿈꾸며 최고의 기량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서 펼쳐진 여고부 핸드볼 준중결승. 이날 경기는 인천 비즈니스고와 전북 정읍여고의 맞대결. 전반부터 팽팽한 접전이 오고 갑니다. 전반은 12대 11로 단 한 점 차. 후반 들어 인천의 공격이 거세집니다. 결국 인천은 5점 차까지 점수를 벌리면서 가장 먼저 준결승에 안착했습니다. 일단 이제 3학년이니까 책임감 가지고 애들 잘 이끌어가지고 좋은 성적 내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앞서 인천 비즈니스고는 지난 7월 열린 전국 종합 핸드볼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서울 휘경여고를 꺾고 기분 좋은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전북까지 누르면서 분위기를 탄 인천. 최종 목표는 우승입니다. 지금 고등부 있는 선수들이 좀 성장을 해서 조금만 더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좋은 선수를 육성하고 발굴한다면 다시 옛날의 그런 영광을 되찾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선수들은 전국체전 우승과 함께 전국 최강의 핸드볼팀으로 세계대회까지 노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제2의 우승순을 꿈꾸는 여고생들. 이들의 힘찬 발걸음에 응원을 보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OTT 플랫폼 오리지널 시리즈로 8주째 1위를 지키고 있는 무빙 속 부산 배경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영상위원회는 무빙 제작팀이 총 35회차의 촬영을 부산에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빙 속 봉석이의 방과 남산동 가스집 2층 내부, 주인공 주원과 지희가 살던 공무원 임대 아파트 내부, 재만의 아파트 내부와 복도 등은 부산 영화 촬영 스튜디오에서 촬영됐습니다. 두식과 봉석이 부양하는 와이어 액션도 부산 영화 촬영 스튜디오 마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외에도 지희가 일하는 엄지다방이 영도에서 촬영됐고 부산항 여객터미널과 부산 외국어대학교 남산 캠퍼스, 일광 항리마을, 봉래동 시영아파트, 태종대 유람선 터미널 등이 작품 곳곳에 담겼습니다. 낭만의 대하여로 알려진 가수 최백호 씨가 기장군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지난 14일 기장에서 낭만 콘서트를 연 최백호 씨는 차성문화제 개막식 중 기장군 홍보대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장 출신인 가수 최백호 씨는 지난 1976년 데뷔해 1983년 MBC 10대 가수상 등을 받으며 당시 인기 가수로 활동했고 현재까지도 앨범 발매와 콘서트 등을 이어가며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기 가수 추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글로벌 서포터즈가 함께 부른 엑스포 응원송 Keep Going 합창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부산시는 이범훈과 엘럼이 공동 작사 작곡하고 프리즘 필터가 프로듀싱한 Keep Going을 제작해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Keep Going은 11월 말 최종 결정되는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전 국민이 함께 노래로 응원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부산시는 합창 영상 제작에 K-팝 대표 인기 가수 추가 참여해 영상의 완성도를 높이고 전 세계 대학생 서포터즈의 유치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을 함께 담아 유치 응원 분위기를 끌어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